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주식을 분석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분석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분석 방법이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접목해야 진짜 좋은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 밖에 또 세부적인 방법으로 따지면은 뭐 탑다운 방식, 바텀업 방식 이런 분석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이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가져갈 거냐, 나는 이 종목을 대충 어느 정도의 보유 기간을 목표로 잡고 들어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짧게는 스캘핑, 뭐 데이 트레이딩, 그냥 뭐 일반 보통 평균적인 단타, 스윙, 중기, 중장기, 초장기 여러 가지 기간이 나뉘어집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래도 단타 치려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가치 투자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이 또 있긴 있어요. 왜? 물리면, 손절을 못하면. 근데 그 기준이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은 단타를 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는 오히려 단타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단타를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원치 않은 상황이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값이 나오면 빠르게 또 손절할 거 하면서 대응이 나는 가능해 하시면은 뭐 단타로도 얼마든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뉴스가 됐든 여러 가지 인터뷰하는 게 됐든 뭐 슈퍼개미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식으로 성공했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대부분 다 그래도 비중이 이제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해서 비중이 그만큼 커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심지어 단타 쳐서 성공하신 분들도 단타 쳐가지고도 진짜 엄청 슈퍼개미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수백억 자산가들도 있으시고 많으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 1%의 수익이라도 내가 언제든지 그냥 긁어 모을 수가 있는 거죠. 현금 인출기처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의 주가 전체 등락 중에 이 1%만 딱 먹고 나와도 내일 당은 한다라는 거지. 근데 그 말이 1%지 시드머니에 따라서 1%가 똑같은 1%겠냐고. 누구는 1%가 10만 원일 수도 있고, 누구는 1%가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누구는 1%가 1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퍼센테이지, 어쨌든 어떤 각자의 방법이 되더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 나만의 기준, 그것만이 일단 살 길이지 않나. 여러분들한테 단타를 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치 투자를 하시더라도 가치를 보고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준이 있고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성공하실 수 있는 거고, 또 단기적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도 성공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뭐 제 필명이 단타 수장이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단타로 성공 못해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자, 아무튼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함해서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은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대응을 하는데 또 판단도 빨라야 되고 대응도 칼같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좀 경험을 해보신 초급자분들보다도 어느 정도 중급자 이상의 대응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 상장에 대한 장점, 그리고 신규 상장을 어떻게 공략하면 좋은지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좀 브리핑을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또 추천주도 같이 한번 담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뭐가 어디고 무슨 지지가 어디고 막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평선도 없고, 그렇죠?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 시킬 수가 있어요. 요즘 HTS가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이걸 이제 세분화 시킬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차트를 분봉으로 이제 놓고서 쪼개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신규 상장 종목이어도 실적을 갖고 있거나 전망이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실적 혹은 전망이 좋은 기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좋은 기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물론 좋지 않은 기업이 뭐 당장 상장해서 뭐 무슨 문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말 좋은 기업이고 실적을 아무래도 병행한다면은 좀 더 괜찮겠죠. 주가 탄력이 좀 나오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테마적인 부분, 업종이나 테마가 현 시점에 어울리는 종목인가? 너무 어울린다라고 찾기보다도 너무 침체되어 있는 업종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침체되어 있는 업종은 아닌가? 요거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울리는 종목을 찾는 것도 좋겠지만, 꼭 당장에 어울리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매력이 있어서 좀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수급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 업종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면 되고, 자,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정말 극단적으로 뭔가 뭐 이렇게 불공정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상장되자마자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들도 뭐 있으려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이지만 이미 상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들이 다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받아서 정규 시장에 상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타 업종 대비해서는 상장에 대한 상장 폐지라든지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이런 과정, 이런 좋지 않은 어떤 불건전한 과정에 있어서 우려감은 좀 덜하다라는 거죠. 불건전한 과정 과정 전환 우려감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통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에는요,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막 퍼레이드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번째 장점 뭐냐? 기술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없다. 사실 지지가 없다는 건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만 얘기할 때는 저항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고점을 한번 넓혀가면은 물려있는 사람이 없어요. 끝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가가 정말 거침없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이 없다라는 거는 엄청난 또 우리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처럼 굉장히 또 고가 놀이, 고공행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장점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굉장히 또 용이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항이 없는 차트들이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이제 막 단타꾼들이 많이 몰려서 매매를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단점이라면은 반대로 그거죠. 기술적 지지가 없다. 한번 무너지면 주르륵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는 또 돌려 올라오는 경우는 있지만 올라오는 경우들도 대부분이긴 한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지가 없는 게 이제 단점일 수가 있고요. 분석하기가 좀 까다롭죠. 분석하기가 까다롭다. 그래서 단순히 차트로만 그냥 분석을 딱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호가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평소 단타 칠 때 고려했던 것들을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코드 번호 키움증권 기준인데 0155를 들어가시면, 자, 0155를 들어가시면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서 모비릭스,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CN2 성진, 뭐 핑거, 솔로엠 이런 종목들, 그렇죠? 지금 차트들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뭐 주춤하다 가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나, 그리고 또 분봉상으로 어떻게 좀 공략을 하면 좋나, 이런 걸 좀 노려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가고 있는 종목을 한번 노려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종목 중에서 잠시 스토캐스틱이 15분봉상의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는 요런 자리 단타로 한번 노려보는 건 좋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왔었죠. 이것만 해도 20%예요. 하루 꼴딱 지나가면 20%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비릭스 있었고, 또 뭐 있죠? 아까 레인보우,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대 순간적으로 폭 빠져줄 때 그때 골든크로스를 만들거든요. 요런 라인에서 접근해서 수익이 충분히 볼 수 있고, 요런 라인에서 접근해서 수익 볼 수 있고,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접근했다가 이 저점을 깨기 때문에 손절 잡고 재접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VIP님들도 이제 신규 상장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이걸 보고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도 올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PB파마 같은 경우에도 59%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32%, PB파마도 47% 두 번 정도 우려 드신 거죠. 가르쳐준 기술로 신규주 익절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수익을 또 챙기신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비중이 좀 굉장히 큰 거죠. 기업에 대한 가치는 알겠는데 이제 시세에 대한 변동성 움직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또 몇 개 있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어디 갔나?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여튼 실제로 매매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참고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이 되면은, 초보자분들은 메인이 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좋은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잘 깔아놓고, 베이스로 좀 깔아놓고, 그 뒤에 이런 뭐 일부 소량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하는 전략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핑거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 볼게요.
스마트 금융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핑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실적을 띄고 있어요. 실적을 좀 띄고 있고 뭐 적자를 본다거나 뭐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려면 해볼 수 있는 기업인 건데 이런 경우에도 보시면 사실 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가격을 좀 평면적으로 봐야 돼요. 3만 원이라는 측면에서 라운드 프라이스, 그 다음에 3만 원의 앞전 매물대, 약한 매물대긴 하지만 3만 원 부근에서 형성이 되었던 어떤 매물대와 지지 라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지가 형성이 되는지를 첫 번째로 식별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3만 원의 호가가 이렇게 물량이 두터운지도 확인을 좀 해보시고,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살짝 좀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스토캐스틱을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평면적으로 가격을 좀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종목도 3만 원 혹시 한번 내려오면 관심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진짜 좋은 기업들을 밑베이스로 깔아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 오시면은 좋은 기업들은 우리가 또 편입을 딱 해놓고 정리정돈 잘 해놓고 나머지는 또 단기적으로 소액으로 즐기시는 거, 그리고 단타도 한번 공부해 보실 분들은 공부도 하시는 것도 좋고, 또 기업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뷰도 볼 수가 있겠구나, 시장은 또 이렇게 봐도 되겠구나, 여러 가지로 또 한번 시장을 경험해 보시는 시간들도 되실 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뭐 지금 이제 이벤트 적용하면 3개월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3개월에 하루 5,000원도 안 되는 꼴인데 이 90일 동안 하루 5,000원도 안 되는 꼴, 여러분들 커피 한 잔만 아껴주시면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7일까지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추가적으로 서흥을 지난번에 소개를 좀 시켜드렸었죠. 아직도 저는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CMO 기업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생산이 됐던 물량들이 이제 1월 달에 매출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1분기의 실적을 예상치긴 하지만 1분기의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020년도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 줬어요. 꾸준하게 성장해 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서흥을 한번 관심 가져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좀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은 현대바이오랜드 이 종목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역시나 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5일선 지지받으면서 정배열로 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래가 터진 것도 시가총액만큼이나 터져줬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바퀴는 돌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좋은 기업이라는 표현보다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 좋은 영역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은 조금 좋지 않게 나왔지만 이제 다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내용으로 주가가 한번 급등은 보여줬는데, 기술적으로 다뤄보려면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은 61선 이탈할 때 손절 잡는 전략으로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